출마 선언을 우리 넥스트 DJ 후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물론 좋습니다만은 제가 또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정치인이니까 다 속셈이 있죠.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 입으로 말하려니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전략 자산입니다. 최근에 이제 위성정당 관련해서 약간 논쟁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예. 근데 위성 비례정당에 대한 입장은 개혁신당은 반대하시는 건가요? 뭐 자매 정당을 스스로 이렇게 표방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위성 정당을 스스로 만드는 거는 정말 이거는 탈법행위 중에 탈법행위고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직자를 아예 당대표로 세워가지고 완전히 종속된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20년에 한선교 대표의 난 같은 거의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은데 굉장히 뛰어난 법조인이었다라는 거를 자부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탈법행위, 심지어는 위헌적인 형태의 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는 뭔가 지역구 공천을 안 하는 비례나 어떤 비례 전용 정당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세게 줘야 되지 않나. 이탄희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나중에 합당할 시에 국고보조금을 뭐 깎든지 뭐 이런저런 페널티를 제대로 줘야지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뭐 위성정당에 뭐 자매정당에 뭐 무슨 통합 위성정당에 막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보셨을 때 머리도 아프고 또 정치 참 꼬라지가 이거 뭔가 싶으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낙연 그 대표하고 이제 합당까지 갔다가 이제 결별이 이제 11일 만이었죠.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이렇게 네. 결별을 했는데 결별 원인이 가장 큰 게 뭡니까? 뭐 공천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선거운동, 선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우리 천하람 개혁이 그 최고위원은 거기서 봤을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원인은 네. 뭡니까 지금?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스타일. 그리고 저희가 그 처음부터 원톱을 분명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작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보면서 우리 정치가 요새 통합이 필요하고 뭐 여야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뭔가 중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동 대통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동 대통령 하면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고 계속 두 분이 티격태격 하다가 시간 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이낙연 두 분을 윤석열, 이재명과 동일시하는 건 결코 아닌데요. 두 분이 공동 대표를 하고 주도권이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회의를 해도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공동 대표제라는 거 절대 해서 안 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주류가 있고 그 주류가 비주류와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해야지 이게 일이 되는 거지. 네. 두 분이 대등한 위치로 있으시니까 그런 와중에 주도권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정책적으로 치고 나가자는 것이고 네.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신중하고 엄중하시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결정하고 11일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어떤 대국민 정책 메시지, 정무 메시지도 안 나왔어요. 네네. 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김종인 전 그 비상대책, 뭐 국민의힘도 비상대책위원이었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비상대책위원이었고, 또 여기까지 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속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낙연 대표가 결별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뭐 그 전에 그 사전에 물밑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요 혹시? 사전에 사실은 이낙연 대표님 쪽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낙연 대표님과 김종인 위원장 중에 누구 하나를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이낙연 대표님을 내보냈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 다만 김종인 위원장 선임이 신속하게 된 거는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통합이 무산되고 이낙연 대표께서 이탈하신 게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뉴스 사이클을 바꿔야 되니까 이왕이면은 신속하게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셔와서
국면을 좀 전환해야겠다. 그런 정치적인 계산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모시게 된 거고, 실제로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이미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서둘러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의 주요한 정책 공약 지금 발표했거나 준비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15, 16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고, 그 와중에 노인 무임승차 폐지라든지 지하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나 여성 희망 복무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관심을 못 받은 정책들도 많습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지금 순천 같은 경우도 읍면 지역에 가면은 학생이 없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통합형 기숙학교를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기숙학교를 오히려 대형화를 해서 제대로 된 학업 환경을 지역에서도 잘 지켜내자.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지금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도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예산 폭탄을 해가지고 지역 소멸을 막자 이런 얘기들 쭉 하고 여러 테마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개혁신당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테마는 그런 겁니다. 연금 개혁을 포함해서 고통스러운 개혁이지만 정치권에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들 열심히 다루자. 그리고 저출산이나 지방 소멸과 관련해 가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자라는 게 저희 기본 방침이었고, 네. 거기에 더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오시면서 지금까지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사이즈가 작은 공약들 많이 봤는데, 그런 거 말고 사회 양극화나 지방 소멸이나 아니면 지금 정치 개혁에 대해서 좀 굵직굵직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아마 앞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어떤 사회 양극화와 관련한 경제 민주화 유사한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더 큼직한 화두들을 저희가 던지게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 선거구가 순천이잖아요. 그리고 순천 관련해서 이제 게리맨더링으로 해서 우리 천하람 최고위원께서 헌법소원도 하셨고,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지역구가 이제 순천 계속 출마하시나요? 제가 이게 출마 선언을 우리 넥스트 DJ 후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물론 좋습니다만은 제가 또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해야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순천 선거구가 아마 29일 본회의에서 확정은 될 텐데 분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순천 분구가 되게 되면은 있죠? 제가 어떤 지역구로 가게 될지는 좀 정식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게 제 입으로 말하려니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전략 자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구에 이렇게 배치하고 싶어 하는 욕심들을 많이 내시고요.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사실 없고,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래도 노력해왔던 순천 지역구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대구로 간다는 이야기도 좀 많았었잖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대구에서 출마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구의 정치를 바꿔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제가 대구에서도 대구의 언론인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이 나름대로 젊고 소신 있고 이런 게 매력인데, 제가 지금까지 수백 번 순천에서 열심히 하겠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대구에 온다고 하면은 그게 대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아예 그렇게 이제 대구 언론인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죠. 이제 전략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떨어질 걸 각오하고 부산에 가서 출마를 한다든가 지역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 구도를 그렇게 노력을 한 거 의도적으로 갔는데, 우리 천하람 전 최고위원도 혹시 고향이 대구인데 순천의 지역 통합을 위해서 내가 한번 순천을 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택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순천이 그냥 좋아서 온 거예요? 좀 그게 전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정치인이니까 다 속셈이 있죠.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2020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아주 좋은 지역구 줬으면 갔겠죠. 제가 성인군자가 아니고 저한테 그때 당시에 강남이나 대구나 줬으면 갔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저에게 이제 약간 애매모호한 수도권 신도시들을 좀 권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그 캐릭터에 맞는 뭐 수원 뭐 이런 몇 군데들, 동탄 이런 데들 위주로 좀 권하셨었는데, 제가 아니 뭐 그런 지역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정치적인 행보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때 광주에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대구 네. 사람이 예. 광주에서 도전하는 거가 의미 있지 않겠냐 했는데, 당에서 이정현 대표님하고 상의를 좀 하고 와라 그러셔가지고 이정현 대표님께서 광주도 좋지만 순천에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냐. 특히 내가 봤을 때 너는 도시에서만 큰 것 같은데 농촌의 어떤 그 민심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 문화를 모르면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 호남도 배우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할 만한 농촌의 정치적인 문화를 배워라. 저한테 적극 권해주셔가지고 제가 순천에 4년 전에 왔고, 그때 이제 이정현 대표님께서 낙선하고 바로 도망칠 거면은 하지를 말고 그래도 다음 지방선거까지 한 2년이라도 버틸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그러셔서 다행히 지금까지 2년보다는 더 오래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